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지지부진한 흐름 끝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순매수세를 유지했지만 기관이 순매도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 시장은 노동절로 휴장을 했고 유럽 증시는 ECB 정책회의의 기대감은 있지만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박종현 멘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아시아 증시의 상승률과 상관관계가 깊은 유럽계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계 자금의 유입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또 앞으로의 지속될지 여부,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 코스피는 국내외 호재에 힘입어가지고 한 주 만에 다시 주가가 다시 상승 전환을 했었는데요. 우선 지난 8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발표로 인해서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 기대감을 되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배당 확대나 아니면 증시 가격 제한폭 플러스 마이너스 30%, 그다음에 시간의 거래 가격 제한 완화 조치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유럽 중앙은행의 그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과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에 따라서 S&P 500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한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주체별 수급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앞서 이렇게 질문 주신 유럽계 자금 정확하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 증시하고 상관관계가 되게 높은 유럽계 자금을 놓칠 수는 없는데요. 유럽계 자금 유입 배경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기 총재 그 잭슨홀 연설 이후에 그런 유로화 약세가 압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재정 정책을 통해서 추가 경기 부양 가능성에 지금 무게감을 싣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로화 선물 매도 포지션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압력이 확대됩니다. 선순환으로 국내 증시 유럽계 자금이 유입되는 이런 구조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시점이 이런 구조가 되지 않나. 만약에 지금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한다. 이런 발언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반대로 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이런 배경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계 자금이 7월부터 급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는데요. 제가 준비한 저기 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7월 달부터 해가지고 2013년 12월 7월까지 유럽계 자금이 대폭 유입이 되면서 그리고 국내에 이렇게 지수도 많이 이렇게 올라갔었던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2014년 7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유럽계 자금이 순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또 보시면은 저기 그 유로 선물 매도 포지션하고 거의 유럽계 자금 순매수하고 거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유럽계 자금이 당분간은 상승 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잠깐 준비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준비한 표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저기 보이시죠?
상해 종합지수하고 코스피, 유럽계 자금 순매수 추이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 아시아 증시 이번에 유럽계 자금이 유입된 40%가 상해 종합 지수로 들어갔죠. 근데 그 상해 종합 지수나 뭐 국내 지수나 거의 유럽계 자금하고 되게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유럽계 자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계 자금이 들어오게 됐고 그 유럽계 자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해 종합 지수가 뭐 한 7%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꼬리를 트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그런 유럽계 자금의 그 상승 배경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뭐 상해 종합 지수나 코스피 올라갈 자리가 있겠다. 그리고 오른쪽 표에 보시면 중국이나 그 다음에 한국 상승률 그 상위 글로벌 섹터 중에서 7월 글로벌 섹터 중에서 상승률 뭐 상위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만큼 아시아 증시 쪽으로 유럽계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럽계 자금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그런 이제 외국인 자금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다음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16주째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17주, 18주 이어지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뭐 상승폭 확대를 노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왼쪽에 잠깐 표를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업종 수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코스피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향후에 순매수 업종 수, 예를 들어서 순매수 업종 수가 추가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코스피는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외국인의 순매수 업종 수는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양화된다고 그리고 확대된다고 하면은 코스피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준비한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요, 잠깐 다음 준비한 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뭐 외국인은 뭐 순매수, 코스피 추이하고 이제 뭐 한국 편익, 뭐 글로벌 펀드 자금의 유입에 대한 그런 나타낸 표인데,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수치상으로 말을 안 해도, 그냥 표를 그냥 왼쪽 오른쪽 표를 그냥 보신다면, 외국인의 그 글로벌 펀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구나. 상황이 되게 긍정적이구나. 일단 보이는 시각적으로만 봤을 때도 정말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뭐 현재 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된 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EXJAPAN 이런 그 표이고, 그 다음에 GM 펀드 12주 연속 순입되는 이렇게 표를 나타낸 건데, 2014년 2월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GM 펀드 같은 경우가, 반전이 돼가지고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시아 엑스제핀 같은 경우는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국가의 외국인 펀드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2014년 2월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방향성을 전환시키고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들어오고 있음을 봤을 때 글로벌 펀드 자금도 지속적으로 아시아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이제 국내 자금 동향도 이렇게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국내 자금 동향 살펴보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표 좀 넘겨볼게요. 외국인 이제 국내에 다음 표를 이렇게 넘겨보시면요. 외국인의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8조 600억 정도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기관 코스피에서 한 5조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나와 있는 표 보시면은 투신권이죠. 투신이 문제인데 지금 3조 6,480억 정도를 지금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7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투신권의 그 주식 순매수 여력을 다음 표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은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금투자 또는 대신증권 리서치에서 나온 표인데
두 신권의 주식 매수 여력은 한 1조 3천억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바닥에 왔는데요. 지금 바닥 정도 부근에 오게 되면은 투신권이 다시 상승 쪽으로 꼬리를 트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거의 바닥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2100 또는 2150 지수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투신권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 표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연기금에서 한 3조 6천억 원을 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뭐 중반서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약간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강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연기금은 약해지고 있지만은 외국인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돼야지만 좀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가파르게 연기금이 다시 매수를 늘려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유럽계 자금이든지 아니면은 뭐 글로벌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국내 자금 중에서 연기금 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시장이 정말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전략 방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지금 유럽계 자금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계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최소 3, 4개월 유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유럽계 자금이 7월 이후부터 이제 유입이 됐는데 한 번에 많이 들어왔죠. 근데 잠깐 다음 준비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계 자금이 들어오면서 유럽계 자금에 외국인이 산 상위 업종을 이렇게 나열한 표인데요. 상위 업종을 나열한 표인데 보시면은 자동차 부품하고 은행 이쪽 섹터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반전이 일어났던 부분 신규 전환된 업종이 철강, 금속, 증권, 유통, 제약, 의료 이쪽 섹터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은행하고 자동차 부품이 조금 많이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신규로 전환된 업종 섹터인 절강 금속이나 아니면은 증권, 유통 이런 쪽이나 아니면 제약 의료 쪽 이런 쪽으로 한번 방향성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금일 제 시황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종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관심주가 없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전체 승률은 22승 15무 9패가 되셨는데요.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제가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공개 방송도 하고 그리고 뭐 따로 연락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영업무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거기 방송할 때는 AS를 길게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이 시간을 계기로 조금 길게 AS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8월 7일이죠. 8월 7일 아침 이상로의 한방 코너를 통해서 소개된 종목입니다. 8월 7일이 요 날인데요. 정확하게 눌림목 근역을 짚고 난 다음에 크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수급 공부를 저하고 같이 하셨던 분들은 요 포인트가 보이십니까? 요 하단에 요 포인트가 보이실 거예요. 자, 공개방송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 그리고 저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요 포인트 보실 겁니다. 자, 기관의 매도세가 나가는 자리였어요. 자,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 자체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44,000원대에서 지금 67,700원까지 어제 종가 형성됐고요. 44,550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38%, 38.9% 정도 올랐는데, 더 들고 가세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 더 들고 가십시오.
제가 이상무 한방 코너를 통해서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시청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거 영업무 같은 경우 실적이 동반되어서 올라가는 종목군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기업의 기본적인 명제는 기업의 가치가 변하면 주가도 변한다는 거죠. 그럼 기업의 가치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당연히 주가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수급만, 차트만 보고는 이런 종목을 발굴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가치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요. 자, 65,000원까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65,000원까지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대신 익절가만 보시면 익절가 요 자리죠. 자, 53,000원짜리, 54,000원, 53,000원 요 구간을 익절가로, 그 가격대가 무너지면 추세상으로 조정이 조금 길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오르면 좋죠. 오르면 좋습니다. 하루 이틀에 5%, 그거는 오르면 좋은데, 굳이 그때 안 오르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본다면 좋은 주식은 항상 크게 올라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아니면 같이 이상무 전문가가 잘 맞추니까 한번 같이 매매해봐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한 번씩 매매를 같이 참고를 조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관계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렸고요. 자, 목표가는 65,000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익절가는 53,500원, 54,000원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금일 소개시켜드릴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사실상 먹거리가 없는 시장입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 힘들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경우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현대로템. 자, 종목번호 064350번입니다. 현대로템.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현대로템.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악재가 상당히 비롯됐죠.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냐? 그 문제가 지금 회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주가도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대신에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실적이 빠졌는데 그러면 공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가동률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가동률 한번 보시면요. 철도 부분이 있고 중기 부분, 플랜트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철도 부분은 우리가 아는 그런 철도에 대한 부분 수주를 주고 안 주고 요거고, 그리고 중기 부분은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뜻하는 용어고요. 그리고 플랜트는 말 그대로 플랜트 산업을 뜻하는 부분입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 자, 철도 부분을 보시면요. 1년간에 66만 6,984시간 일할 수 있는데 실제 가동 시간을 보시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철도 부분은 지금 가동 시간이 거의 평균 가동률 97.6%, 그리고 중기 부분은 109.4%입니다. 24시간 풀 가동으로 하는데 좀 더 인력적인 부분에 좀 더 충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플랜트 부분도 94.8%입니다. 회사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느끼는 체감되는 부분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회사가 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회사 내부적으로는 별일이 없는데 일단은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금 실적이 안 나왔다는 거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나왔던 이유는 바로 철도 중기 플랜트 부분이 있으면 철도 부분에 대해서 원가율이 악화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플랜트 부분의 수주가 부족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를 4분기부터 그리고 3분기에는 기대감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자, 철도 부분에 대한 원가율 하락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업은 포기를 해야 되고, 대신에 우리는 뭘 기대해 볼 수 있냐면 수주가 부진했잖아요.
플랜트 부분이에요. 그럼 이 수주 자체는 3분기를 기대감을 필두로 해서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아차, 현대차가 요즘 뭘 하죠? 캐파 증설을 하죠. 공장 짓는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공장 짓습니다. 자, 기아차가 멕시코 공장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플랜트는 누구 걸 들어갈까요? 네? 삼성중공업 플랜트 들어갑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플랜트 들어가요? 아닙니다. 현대로템 플랜트 들어갑니다. 현대로템 부분에 수주가 본격화가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자, 현대차의 중국 공장, 4공장, 5공장 진행 시에는 7천억 원 가량의 수주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하단 권역에서 올라오는 부분, 이 권역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실적 2분기까지의 악재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반영이 됐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런 기대감으로 좀 더 반등이 급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차트 패턴을 기억하지 마세요. 이 차트 패턴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 차트 패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회사의 가치적인 부분이 돌아섰을 때 주가가 이렇게 돌아서 움직인다는 거. 그러면 거기에서 좀 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자,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투매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거기에서 반등이 크게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오늘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주가 추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개파락을 하더라도 지금 매수 권역으로 조금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자, 매수가는 항상 시초가입니다. 시초가 한 방이기 때문에 시초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그럼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21,400원. 21,4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꺾이면 추세가 꺾이는 거죠. 그 점 꼭 기억하시고 현대로템 길게 보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매매 그리고 높은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현대로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개장까지 2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코스피의 경우 2065선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는 566선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다음 주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추석 전 동안에는 상당히 좀 조정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추석이 마친 후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남아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동성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위주로 좀 구성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한 이제 아직까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로 내수주 위주로 좀 접근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어제의 경우 이제 국토부가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정부 정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지금 이제 업종별로 좀 키 맞추기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낙폭 과대된 업종 위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9월 2일 화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분위기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선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지수의 경우는 한 265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좁은 형태의 좀 박스권을 좀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 주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히 좀 급감을 하면서 당분간은 이런 좁은 박스권 안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의 경우 어제 정도에서도 좀 기간이란
기간에 좀 매도로 인해서 좀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해볼 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좀 어떤 이제 경기 부양책적인 좀 그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현재로서는 2065선에서 시작하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시작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좀 좁은 박스권 형태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21선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 아마 다음 주까지는 한 2060선에서 한 2070선 사이를 좀 좁은 박스권 형태를 그려 나가면서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의 경우 현재 좀 56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제 겨우 좀 크게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소폭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좀 기대감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숨고르기 형태가 좀 예상이 들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추세는 무너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숨고르기 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환율의 경우는 지금 그 1,000원대 좀 후반대로 계속적으로 좀 거래가 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분간으로는 뭐 수출 쪽 위주로 조금 그 약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아마 1,000원대 초반에서 1,000원대 중반 정도의 좀 사이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는요. 0.33% 상승한 15,526.94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만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0.34% 상승한 44,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모비스, 한국전력까지 모두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차와 신한지주,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모두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0.89% 상승한 28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생명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코스피와는 반대로 빨간불을 많이 켜고 있죠. 셀트리온과 다음, CJ오쇼핑, 동서까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다음은 특히 3%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GS 홈쇼핑만 소폭 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CJ ENM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봤고요. 김근혜 연구원님께서 현재 업종 분위기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좀 다운돼서 시작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통신, 건설, 기계, 섬유의복, 서비스, 화학, 의약품, 종이목재 그리고 유통 정도 그리고 비금속 광물 정도 이제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뭐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업종들이 좀 대거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일단 통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LG, U+, SK텔레콤, KT 뭐 전체적으로 반등 구간에 있었고요. 뭐 경기 방어적인 성격, 뭐 배당 관련 여러 가지 뭐 실적의 바닥에서의 턴어라운드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뭐 충분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신고가 경신이 보이는 모습들. 일단 오늘은 통신업종 강세를 출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인데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며칠 정도 좀 반등이 나오는데요. 오늘 또 NK가 급등을 했고요. 참엔지니어링, 두산인프라코, 우신시스템, 청호컴네, 신성ENG, 대동공업, 동양물산, 삼양엔텍, 조선선제, 두산중공업, 수산중공업 플러스로 좀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라피스테온공조도 최근에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건설도 좀 눈에 띄네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범양건영이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범양건영이 7%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산업, 동부건설, 그리고 화성산업, GS건설, 그리고 남광토건, 대림산업, 삼한기업, 지능기업, 태영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현대건설, 고려개발 전체적으로 좀 플러스로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건설 업종들이 또 오랜만에 반등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인데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많죠.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업종들 종목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또 오늘 SK가 6%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그리고 대성홀딩스, 일진홀딩스 오늘 전체적으로 이 서비스업의 상위에는 지주사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대거 좀 포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인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제약주들이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을 보여주려는 모습들이 좀 포착되곤 하는데, 오늘은 이제 삼성제약, 슈네생명과학, JW 중해제약, 동성제약이 역시나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고요. 국제약품, 삼진제약, 유유제약, 환인제약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섬유의복 쪽도 최근에 좀 강세를 띠는 모습들, 뭐 중국 쪽 이슈도 있겠죠. FNF, 박림, 베이직하우스, 신원, 동일방직, 일신방직, 그리고 에리트베이지, 아비스타, 대한방직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로 좀 시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화학 쪽은 이제 화장품하고 퓨어캠, 그러니까 순수화학이 섞여 있는데, 오늘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보여주네요.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콜마, 그리고 AVCNC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경유화와 화승인도도 그 안에서 상승폭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중소형 쪽에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화학, 그리고 기계장비, 컴퓨터 서비스, IT 소프트웨어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인터넷 쪽에서는 다음이 가장 움직임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이 KTH, IDN, KINX 같은 종목들이 뒤를 좀 따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한글과 컴퓨터인데, 오늘은 이제 네이블이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루온, 비트컴퓨터, 인프라웨어, 아로마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 그리고 디오텍, 라운시큐어, 유비케어 같은 종목들이 상위권에 좀 포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반응이 좀 더 좋다. 그리고 그 안에서 컴퓨터 서비스라든지 인터넷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수급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래소와 또 코스닥 시장 모두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해주고 있네요. 네,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와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79억 원가량의 좀 매수를 보여지고 있고, 기관의 경우는 192억 가량, 어제와 마찬가지로 함께 매도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만 좀 매수를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기관의 경우는 소폭의 좀 2억 원가량의 매도를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현재 2억 원가량 좀 매수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에서 그래도 외국인 기관이 좀 양쪽에 매수를 보여지고 있네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재 2억 원, 그리고 기관의 경우 27억 원가량의 매수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본다면은 대부분의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은 거의 다 좀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데, 개인들만 좀 매수를 보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운수장비 쪽에는 그래도 외국인이 51억 원가량의 좀 매수를 보여지고 있고, 그동안에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건설업종의 경우는 오늘 좀 양매도를 보여지고 있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억 원, 그리고 기관의 경우 15억 원가량의 매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통신업의 경우는 요즘 이제 배당 매력 때문인지 좀 외국인이 소폭의 좀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통신업종의 경우는 현재 외국인이 4억 가량의 매수를 보여지고 있고요. 금융업종의 경우 현재 양매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현재 외국인이 9억 원, 그리고 기관의 경우 11억 가량의 매도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업종을 본다면 코스닥 업종에서 큰 이제 변화는 좀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음식료 업종의 경우는 현재 외국인이 3억 가량의 매수를 보여지고 있고, 개인의 경우 현재 좀 3억 가량 매도를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그 제약 업종의 경우 현재 외국인과 기관 양쪽에 각각 2억 원 가량의 매수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어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업종은 오락문화 업종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쪽에 매수세를 보여왔지만 현재는 오락문화 업종 현재 외국인은 좀 6억 원 가량의 매도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통신이라든지 통신 서비스, 방송 서비스, 인터넷 업종에는 큰 변화를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인터넷 업종의 경우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억 원, 4억 원 가량의 매수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시장 살펴봤고,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살짝 반등하는 듯 싶더니 오늘 또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10전이 하락한 1012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11원 10전과 1014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는 소폭 상승한 1012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장은 미국의 노동절로 휴장했고요. 유럽장만 열리는 가운데 외환시장에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유로존의 8월 PMI 지수 최종치는 전월 대비 소폭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유로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과매도 국면에 들어선 만큼 유로달러 약세는 제한적인 모습만을 보였고요. 이러한 제한적인 약세의 모습은 머지않은 시점에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달러의 반락을 의미하는 만큼 달러 원액에는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로달러가 반등세를 보이지 않더라도 달러 원액에는 하락 재료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설사 이번 주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에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경제의 부진과 또 디플레이션의 우려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해서 열어둘 수가 있고요. 이런 유로화의 추가적인 약세와 함께 유로 캐리 트레이드에 따른 아시아 위험 통화들의 강세가 지속되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자금은 글로벌 경제나 지정학적인 우려와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아시아의 주요국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원화는 말레이시아 링기트나 인도네시아 루피와 더불어서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주요 투자 통화 가운데 하나이고요. 이 때문에 미 연준이 확실한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기 이전까지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에 따른 달러원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이 열리는 동안의 주요 변수는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인데요.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성명서 내용에 따라서 호주 달러가 영향을 받겠고요. 이는 다시 달러원의 동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 6시에는 유로존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전월 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중앙은행이 추가 부양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은 1011원과 1013원 사이에서 주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설주입니다. 9일 부동산 대책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SK입니다. SK CNC와 합병 추진설에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인데요. 사흘 만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신사업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전체적으로 건설주들이 좀 올라오는데, 역시나 이 9일 부동산 대책 때문에 좀 반응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에 정부가 9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죠. 예고했던 대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완화, 그리고 청약제도의 개편, 이런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유도하는 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 이런 방안들이 좀 대거 포함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부 자체가 현재 이 주택 시장 자체를 굉장히 견고하지 못한 회복세로 판단을 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매매 유도 정책으로 일단 부동산 호조세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재건축의 규제 완화 그리고 가격 상승세 이런 부분들로 착공 물량의 어떤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물산의 얘기를 좀 했는데 삼성물산 11조 원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재개발과 재건축에 집중된 사업 포트폴리오가 있다.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대형 브랜드들의 좀 약진을 좀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삼성물산보다 현대산업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일단 브랜드 파워들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건설사들의 올해 국내 주택 시장에서의 어떤 이 발빠른 움직임들 그리고 강한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하반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건설주들은 2분기에도 좋았는데 3분기에도 그렇게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3분기에도 좋은 모습들이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SK가 또 오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SK가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다 좀 윗골이 달고 있는데 강하게 오른 이유는 이 SK CNC와의 합병 이 부분인데요. 언론사에서 좀 보도가 나왔죠. SK그룹이 최태원 회장 지분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SK CNC와 그룹 지주사인 SK홀딩스의 합병을 본격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뉴스로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 일단 거래소에서
이 합병 추진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뉴스 재료가 좀 노출이 되면서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 이제 뉴스는 소진이 됐다.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좀 이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오늘 좀 고민을 하시는 날이고, 신규로 매수 참여를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오늘은 참여하는 날은 아니고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도로 좀 판단을 하시는 날이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다음인데요. 다음이 오랜만에 좀 조정을 받다가 상승폭을 좀 가져가네요. 카카오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인데, 이 모바일 결제, 뱅크월렛 카카오 간편 결제 서비스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모바일 결제하고 모바일 커머스, 모바일 광고 등 이 카카오의 신사업에 대한 잠재력이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다. 이 부분이 좀 이 증권사에서 이 보고서로 좀 나오면서 다음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트래픽을 활용한 다음 검색 PV에 대한 재고,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와 다음 콘텐츠에 대한 결합 방안 등 카카오와 합병에 대한 시너지 잠재력이 굉장히 좀 풍부하다고 알려지면서 다음도 오늘 괜찮은 좀 반응이 있는데, 중요한 건 직전 고점이었던 18만 원 부근까지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고점 부근에서는 매물 공방이 굉장히 좀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6만 원대 사서 18만 원대 파는 이런 전략 아니고서는 일단 단기간에 좀 매물대를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는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기아차인데요. 파업 여파 내수 역주행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중공업입니다. 노조 파업 우려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디어플렉스인데요. 2분기 실적 부진에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가지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현대기아차, 완성차 업체가 모두 파업 여파로 인해서 조금 그 주가들이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경우는 마이너스 2%대로 좀 그 약세를 보여지고 있고, 기아차의 경우 현재 좀 1%대의 하락세를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업종 모두 사실은 지금은 좀 투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은 좀 내수주를 좀 주목을 할 때지, 수출주를 아직 바라볼 때는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완성차 이런 자동차 업체들도 수출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조금 더 관망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 기아차 모두 좀 파업으로 해서 과거에도 여러 가지 좀 뉴스가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따라서 파업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한 차례 좀 약세를 보여지겠지만 과거에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좀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좀 합의점을 찾는 데 있어서 약간의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도 파업 이후에 상당히 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 자동차 업체의 경우는 이제 지금보다는 오히려 좀 연말이 아니라 내년 초 정도로 좀 다시 한번 주목을 하실 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 게,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으로도 좀 신차를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판매량이라든지 실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현재로서는 이제 해외 부분에서 좀 판매량이 소폭 감소가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은 현재 이제 이런 그 관련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쪽에서도 완성차를 좀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좀 내년쯤에 다시 한번 좀 주가가 다시 좀 제자리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노조 파업 우려로 인해서 좀 현재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 조선주를 워낙에 주가가 많이 밀려오면서 최근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은 현대중공업은 오늘은 좀 파업 우려로 인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현대중공업은 그동안에 좀 파업에 대한 우려가 없었던 종목인데, 하지만 이번에 최근 20년 만에 좀 파업이 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분간은 주가에 상당히 좀 큰 여파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현대차의 경우는 파업의 경우는 예전부터 상당히 좀 오래된 뉴스이기 때문에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겼지만은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이번에 조금 한 20년 만에 좀 파업에 대한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에는 좀 주가가 힘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실 분들은 손절 라인을 한 전저점 부분에 한 13만 3천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한 차례 좀 조정을 보인 뒤 다시 한번 21선 위에 좀 제자리로 안착을 하느냐부터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미디어플렉스입니다. 미디어플렉스가 실적 부진 소식으로 인해서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되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2.8% 그리고
50.2%가량 좀 감소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에 영화 흥행으로 인해서 좀 상당히 좀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 차익실을 위해서 주가가 좀 내리막길을 보였고 지금 최근에 좀 반등 보여지고 있지만은 오늘 소폭 좀 실적 부진으로 해서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현재 구간이 워낙에 좀 매물대가 좀 많이 자리를 잡아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또 돌파를 하기에는 좀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당분간 이런 실적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지만은 일단은 미디어 플랫을 통해서 중국의 좀 영화 시장을 좀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이런 미래를 앞으로 영화 시장 진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엔지니어링과의 합병 시너지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실적 부진 우려에 52주 신저가를 또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IMBC인데요. 방송 콘텐츠 창조 경제 핵심 분야 육성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삼성중공업이 합병을 추진하는데 어제하고는 반응이 오늘 완전한 180도 달라졌네요. 일단 뭐 전일에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발표를 했고 삼성중공업과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삼성중공업의 엔지니어링을 흡수합병하는 형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양사가 설계나 구매 관리 능력,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쪽하고 제작 능력, 중공업 쪽인데 이 두 개를 합병을 함으로써 2020년까지 매출 4조 원 달성 목표, 해양 플랜트 쪽에서의 시너지, 이 부분을 위한 합병이었는데, 근데 이제 단기간에 과연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제시되면서 오늘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이라든지 외형 성장을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대형 일괄 공정 쪽의 공사, 이 부분에서 실적의 악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단기간에 뭐 시너지를 그렇게 뭐 쉽게 찾아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좀 나오면서 오늘은 또 이 주가가 크게 뭐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받는 모습인데, 저는 뭐 그런 부분보다는 좀 어제 그리고 오늘 뭐 뉴스의 어떤 모멘텀이 소멸이 되면서 소폭 조정이 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뭐 조정이 나오면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뭐 충분히 판단하셔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일희일비하는 뉴스에 움직일 종목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 부진 얘기가 좀 나오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의견이 나왔네요. 모 증권사에서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5조대, 그러니까 6조 원도 안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면서 오늘 또 52주 신저가가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자리죠. 120만 원을 하향 이탈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100만 원 초반까지도 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120만 원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일단 단기간에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20만 원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120만 원을 하향 이탈이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 하락은 가능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 아직은 매수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매수 시점을 좀 여유 있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역시나 이 성장이 정체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조금 더 시간텀을 좀 두고 보면서 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IMBC인데, 일단 IMBC가 최근에 방송 콘텐츠 쪽에 정부가 창조 경제에 대한 핵심 분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뭐 IMBC뿐만 아니라 콘텐츠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잃었는데, 뭐 주가상으로는 뭐 그렇게 큰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시장의 어떤 중심 테마로서 방송 콘텐츠가 나온다,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왜냐하면 이 방송 콘텐츠 육성이 비단 이번 정부만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기술적인 말씀드리면 IMBC는 일단 5천 원을 좀 돌파해내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5천 원을 돌파해내느냐 못해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코라홀딩스가요, 실적 부진 우려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 한국화장품이 중국 관광객 급증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YD 온라인은 대만 상용화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코라홀딩스가 어제 실적 발표가 났는데 실적 부진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는 좀 하한가를 보이고 오늘의 경우 현재는 이제 3%가량대 좀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라홀딩스의 경우는 라오스의 경제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고평가를 받아왔고 좀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던 그 종목이었는데 이런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 실적을 내놓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최근에 좀 급락세가 연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코라홀딩스의 경우 이제 간담회를 앞두고 이제 실적 부진에 대한 이런 간담회를 앞둔 이제 소식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좀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당분간은 주가가 좀 힘을 쓰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가 이제 주식의 경우는 기대감만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으로서는 좀 약세가 앞으로도 좀 불가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뭐 보유하실 분들이라면 뭐 수퍼 이제 기술적 반등 시에 좀 빠져나오시라고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보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한국화장품입니다. 한국화장품이 오늘 뭐 상한가까지도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한국화장품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상당히 좀 주가가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본다면은 중국에 이제 중추절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의 관광객 수가 상당히 좀 급증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현재 화장품 소비량이 좀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어떤 일조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중국의 관광객의 힘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한국 이제 화장품에 있는 그런 매장에만 가봐도 이제 중국의 관광객 수가 워낙에 좀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매출에 대해서는 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로서 이제 한국 화장품이 워낙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차익실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이나 따라서 차익실 매물이 나오기 전에 이제부터 이제 슬슬 이익 실현할 구간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차익실 매물이 나온다면 그때는 뭐 주가가 정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선 서서 이익 실현할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YD 온라인입니다. YD 온라인이 대만 상용화 기대감을 해서 현재 좀 3%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작 게임이 천만의 용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바일 게임이 대만에 좀 상용화를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기대감이 좀 주가에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뭐 상당히 좀 게임 회사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해외 쪽 중국이라든지 대만, 홍콩 쪽에도 그런 게임을 좀 출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게임주에 대한 전망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YD 온라인이 어떤 신작 게임으로 해서 좀 중국이라든지 대만 쪽에 좀 어떤 매출이 좀 극대화를 할 수가 있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연휴정 소강 상태 지속이 될 듯 무리한 트레이딩은 자제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용훈 팀장님입니다. 미증시 노동절 휴장 속의 글로벌 증시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내수주 중심으로 매매하자, 수출주 순환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일부 현금화로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코스피가 개별적인 순항 중이다.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IM투자증권의 여의도 본사지점 정용훈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장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우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재미없는 하루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전일 이제 미증시가 노동절 휴장이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유럽 글로벌 증시도 지금 관망 장세가 좀 펼쳐졌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틀 후에 4일에 ECB 회의를 앞두고서 어느 정도 관망 심리가 좀 팽배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역시나 ECB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언급을 어느 정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ECB에서 추가적인 좀 경기 부양 의지가
지지가 좀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거래대금이 지금 상당히 지금 감소한 상황입니다.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 상당히 좀 개인들은 매도를 많이 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다소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급하게 지금은 투자를 할 때가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좀 관망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22 이후에 그리고 추석 연휴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시장이 지금 또 출렁출렁 하고 있습니다. 참 시장 어렵습니다. 갈 듯 가는 것 같이 보이나 가지는 않고 계속 조정과 상승 또 조정과 상승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고점에서의 바닥 다지기 구간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구간에서 계속 떨어진다기보다는 또 그 구간에서 또 지지를 받고 또 오르고 또 거기서 다시 조정이 들어오고 너무 어렵습니다. 시장이. 그죠? 여러분들한테 아마 정말 힘들게 만들어서 개인들을 지치게 만드는 그런 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지치실 거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종목에 올라타서 꾹 쥐고 가는 좀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대외적 요인, 즉 대외적 변수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내적 변수가 있죠. 늘 이제 추석 명절 때가 되면 그 앞전에 자금들이 조금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관들이 고의적으로 좀 노리기도 하는데요. 그때 개인들이 쉽게 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떨어뜨려 놓고 개인들이 그러면 팔기 좀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조금 더 낮은 구간에서 팔아야 되는 그런 장면을 많이 연출을 하는데, 의도된 계산이든 어쨌든 늘 이런 현상이 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좀 아쉽고, 그리고 여기서 왜 시장이 이렇게 갈팡질팡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아쉽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부양책은 이어질 것이고 그 경기부양책에 대한 법안들은 통과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이 큰 의미는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계속 개인들의 심리 상태를 흔들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여주면 되겠고요. 기관이 이상한 형태를 계속하고 있죠.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이러한 형태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기관은 지금 개인들을 어떤 최대한 심리적으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자승자박하고 있음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 역시 외국인들의 흐름은 뚜렷하게 상방향의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선물에서의 방향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현물에서의 어떤 매수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뚜렷한 상방향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시장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간다 확 간답니다.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소비 관련주들은 중기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중국인들이 볼펜 하나씩만 사줘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왜?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population, 즉, 인구의 어떤 대비를 생각한다면, 중국에서 소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전 세계가 환경 문제에 시달릴 것이고, 전 세계가 이 소비를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돌았습니다. 제일 세계적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 중국, 인도가 드디어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에 대한 확대에 대한 관련주들은, 늘 좀 장기적 모멘텀, 중장기적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10배가 넘습니다. 그죠? 10배? 예, 10배입니까? 예, 10배 정도 되겠네요. 자, 하여튼, 이 10배가 훨씬 넘죠, 그죠? 지금 10억이, 한 20배 가까이 되네요. 20배가 좀 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게 보시면 안 되고, 중국인들이, 직접 중국 내에 진출을 안 했더라도 그들이 사가는 물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유로 화장품도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홈쇼핑에 진출한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난리도 아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 소비 관련주로는 대표적 소비 관련주 있죠. 뭐 밥솥이 처음에 조금 오늘 리엄쿠첸도 좀 오르고 있는데 밥솥이 좀 처음에 많이 거론이 되었고 지금도 그 밥솥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의류, 유아용품 쪽으로 좀 갈 수 있는데요. 지금 화장품주들이 오늘 금일 보게 되면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제조. 자, 요게 그 원고 쓸 때까지만 해도 상한가, 즉 가격 제한폭이 아니었는데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소비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그 화장품, 그 다음에 의류가 있습니다. 방림.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그 윗골을 달고 밀렸는데요. 금일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전 고점대 영역에서의, 이제 돌파, 여부가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TK 케미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일도 좀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소폭 조정 구간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거고. MK 트렌드 역시 마찬가지예요. MK 트렌드도 중국에서 MBA라는 브랜드로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주가 자체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의류의 어떤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오늘 이런 종목들이 난리도 아니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보령 메디앙스가 대장주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자, 요거 한번 보세요. 그때 확 올랐죠. 그리고 빠졌습니다. 그럼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훨씬 그거보다 높은 가격대로 지금 형성이 됐고,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중기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제로투세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랐다가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게
자, 대장이 못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장주가 제일 강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역시 대장주의 역할이. 근데 이 아가방 컴퍼니도 결국은 상승대를 뚫지는 못했는데, 보령 메디앙스 대장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중국, 중산층 확대의 소비 관련주들은, 여러분 지속적인 모멘텀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인구를 생각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하는 게 없습니다. 그들의 소비는,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자, 동성제약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동성제약,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속 강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바로, 동성제약이 지금 금일도 오르고 있네요. 그죠? 자, 이만큼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께 4,000원대 말씀을 드렸는데, 이 4,000원대에서 다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금 9,000원대, 9,100원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지금 단기간에 100%가 넘죠, 그죠? 100%가 훨씬 넘는 그런 수익률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국은 다 중국 관련주예요. 중국의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의 경기가 부활되고 있다. 중국이 중산층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러면 자, 이것만 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부양이 될 것이고 경기가 살아 돌아오는 지표의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살아 돌아온다. 그럼 대한민국의 증시가 어떻습니까? 보통은 굉장히 강하게 같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떨어진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중산층 확대와 관련된 주들이 살아 들어온다. 그것도 코스닥에서. 그런데 코스피 쪽에서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경기 지표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하셔요. 중국인들이 소비 문화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제품의 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여러분 이제 그들이 어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어떤 경기가 좋아지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요 지금 또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시는 마음보다는, 자, 삼성전자 갖고 계속 흔들고 있죠. 그죠? 걱정하시는 마음보다는 조금은 시장을 보시면서 조금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다. 이런 거 꼭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의 약세장이 결코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늘의 약세장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점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때는 이미 빠질 만큼 오늘 빠졌습니다. 2058선을 저는 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2058선까지 빠졌다면 다시 이제 오후장 반등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변수는 추석 변수가 있죠. 이 추석 변수에서 자금이 어떻게 빠져나갔냐에 대한 부분 체크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간다 또 간다라는 또 간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종목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재훈 멘토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www.sentv.co.kr로 접속을 하시면 저희 정예사단의 정재훈 멘토가 공개 방송을 하고 있죠. 자, 정재훈 멘토가 이제 방송 출연이 곧 있습니다. 주식 잔소리 방송 출연할 때 제가 마이크를 넘겨받으니까요. 여러분들 정재훈 멘토의 공개 방송에 지금 바로 접속을 하셔서 입장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오프라인 쪽에서 강연회를 많이 다녔는데 온라인 쪽에서 조금 아쉬우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틀간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정재훈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깜빡거리고 있을 겁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앞으로 또 시장이 어떤 섹터가 주도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58포인트로 약보합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죠. 코스닥 지수는 566포인트로 약보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크리 매수해주고 있지만 개인은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